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부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분석, 그 중에서 단순회계 넘어서서 다중회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계를 하기 앞서가지고 그 앞에서 공부한 거를 조금 리뷰를 좀 해보면은 우리 앞에 분석에서 CEO의 임금 결정 요인으로서 수익률 혹은 매출 한 가지만 고려를 하였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한 가지 요인만 그 CEO의 임금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양한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결정 요인을 하나만 고려하는 것은 적당한 모형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다중회계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학생들의 그 대학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RStudi오로 가서 예, 그래서 우리 RM의 리스트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뭐 추정할 거냐면은 대학생들의 성적 결정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다중 회계 분석, multiple regression model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하나 불러드리고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 불러드릴 거냐면은 여러분 그 실습 폴더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GP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ith CSV 이렇게 해서 GPA 1 CSV 그리고 헤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헤더는 true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요게 쭉 하나로 지금 다 데이터 불러드렸죠. 데이터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그 세퍼레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이 변수와 변수 사이를 나눠준 세퍼레이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세퍼레이터 옵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탭이에요.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데이터 불러드린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들여 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변수는 141개, 변수는 age, 뭐 SOP, 소포머, 주니어, 시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가보면은 father college, mother college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불러드린 거고 데이터 불러드렸으면 어떤 데이터인지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해서 GPA 해서 데이터 들여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 데이터 프레이밍이고 141개 observation에 29개 변수 그리고 age, sophomore, junior 쭉 이렇게 돼 있고 job 그 다음 job 20, drive, bike, work, volunteer 그다음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예요. 그래서 그 이제 텍스트가 필요한데 텍스트가 아니 컨텍스트 문맥이 필요하죠. 컨텍스트 어떤 문맥에서 분명할 거냐면은 그 뭐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경로로 대학을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정시도 있고 예,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왔을 건데 그 여러분들 이제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이고 그 입학사정관으로서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어떤 경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상태가 어땠는지 지가 대학교
그 대학교의 어떤 성과, 이건 뭐 저희가 이제 학점을 측정을 할 건데 학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의 결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그 고등학교 내신을 좀 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은 결정이죠. 예. 아니면은 그냥 우리 전국 단위의 소지마된 시험. 밥 먹어야지. 잠깐만.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좀 더 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의 어떤 그 시험, 우리로 치면 이제 수능이죠. 수능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볼 것인지를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좋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그 질문이 고등학교 내신이 좋았던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지를 폐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한번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죠. 먼저 봐야 될 거는 고등학교 성적하고 대학교 성적 간의 관계, 정확하게 상호관계가 되겠죠.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설이라면 가설인데, 고등학교 내신이 좋은 학생이 대학교 성적도 좋을 것이다. 좀 내릴까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적적으로 생각해 써보면은 두 성적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3포도 그려봐야 되죠. 3포도 뭐하고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교 내신, 그 사이에 이제 3포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타이디버스 한번 불러주겠어요.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쓰기 위해서 컬러 블러 이것도 하나 로그를 하고요. 우리가 아까 스트럭처 해가지고 GPA 이렇게 보니까 어땠었냐면은 요게 성별 변수인데 요게 인테저죠. 인테저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팩터로 바꿀게요. 그런데 GPA의 매일 변수, 요거는 팩터 변수 이용해서 GPA 매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스트럭처 GPA 이렇게 하면은 요 매일 변수 이제 팩터 변수 변화했죠. 0하고 1로 팩터 변수 변화했고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포도 그려볼게요. 3포도. 아이고. 됐어요. 3포도. 데이터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은 물론 GPS 출발해야죠. GPS 출발해서
GG 플러시고요. 그 다음에 맵핑은 asterix x는 x는 우리가 이제 하이스쿨 GPA, 예, 고등학교 GPA고 y는 y는 칼리지 GPA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원 포인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 포인트 말고 지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그 포인트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에스테릭스의 컬러를 메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랩스의 x는 하이스쿨 GPA고, 네. y는 college GPA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에스테릭스에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컬러를 집어넣었죠. 컬러를 한번 일단 뭐 한번 해보고 나중에 좀 바꿔보죠. 한번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보면은 전체 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이제 색깔 조금 패턴이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 좀 더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추가할 수 있냐면 추세선을 넣을 수가 있죠. 지엄 스무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리니어 모양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여기 이제 X축은 하이스쿨 GPA죠. GPA라고 하는 거는 다시 GPA는 뭐냐면은 GPA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적이 4.0 만점이에요. 4.0 만점. 네, 그래서 뭐 A면은 4.0, B면은 3.0 이렇게 돼 있고 4.0을 만점으로 해서 보통 내신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을 살펴보면은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때 내신 좋았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고 좋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때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았을 때 대학교 와서도 잘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경향은 뭐 잘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를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엄 지터 할 때 컬러를 메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케일이죠. 스케일이고 컬러하고 저는 이제 블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는 뭐 세트 1으로 한번 해볼까요? 세트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보이네요. 한번 여기에다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요거죠. 요거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컬러를 여기다 집으면 되겠죠. 컬러를 여기 전체 에스테릭스에 넣고 요거는 지워버리고 뭐 사이즈 좀 켜볼까요? 사이즈는 3 정도. 이게 남자고 여자고, 그쵸? 그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여학생의 경우가 내신 좋은 애들이 대학교에 와서도 조금 더 잘하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은 이제 그 정도가 좀 더 약한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는 이제 뭐 어떤 거였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뽑고 나면은 대학교에서도 그 성적이 좋다 이제 이 정도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내에서의 성적이거든요. 고등학교 내의 성적이고 예컨대 뭐 그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원래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은 수학 능력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과학고나 뭐 외고나 뭐 아니면 자사고나 뭐 이런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은 내신은 뭐 좋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도 그 학업 성취도가 좋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내신은 좋지만은 또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형을 추정할 때는 고등학교 그 내신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를 통제한다는 입장에서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능 성적이 똑같은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표준화된 시험을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ACT라고 하는 변수가 이게 Achievement Test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요게 그 수능 성적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통제를 했을 때 고등학교 내신의 효과가 얼마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취 점수하고 표준화된 ACT하고 대학교의 성적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RCT로 이동해 가서요. 이제 ACT와 그 다음에 대학 성적 간의 상호관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상호관계. 네, 그래서 GPA에서 출발하고요. GPA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시험 지터를 한다고 했죠. 지터를 하고 아니죠. GG 플롯. 그래서 에스테릭스 X는 ACT를 하고 Y는 컬리 GPA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G 플롯이죠. 지오메트릭스 지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테릭스의 컬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옴 스무스 이렇게 해서 하고, 메소드는 리니어 모형 L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컬러는 브로 하고 팔레트는 세트 1 이렇게 툴을 한번 볼까요? 툴을 하고 그 다음에 랩스 해서 X는 ACT Y는 Polish GPA. 자, 그려볼까요? 나왔네요. 이것도 ACT하고 컬러 GPA는 양호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내신의 순 효과, 더 정확하게는 요 ACT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신의 순 효과를 살펴본다. 볼까요? 그래서 내신의 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취 점수가 동일한 ACT가 동일한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내신이 달라졌을 때, 고등학교 내신이 달랐을 때 대학교 내신이 얼마큼 달라진지를 측정해야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마지널 이펙트, 이 한계 효과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취 점수가 동일한 학생들을 이용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되느냐? 회귀 분석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통제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통제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성취 점수가 동일한 학생들을 뽑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취 점수를 통제한다고 표현해요. 통제. 영어로는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성취 점수 통제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교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해야지 마진 이펙트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회귀 분석에서는 요 성취 점수 통제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회귀식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주면 된다. 회귀식에 추가해서 추정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추정했던 거는 바로 요 식이었죠. 하이스쿨 GPA가 칼리지 GP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거를 이제 추정해서 요 베타 1을 보통 추정하게 되는데, ACT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더하기 한 다음에 요 ACT를 컨트롤 해준다 이거지. 컨트롤. 그래서 회계식에 추가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회계 분석 한번 해볼까요? 우리 회계 분석은 우리가 LM 펑션 사용했죠. 요 LM 펑션. 요 LM 펑션. 요거 사용해서 한번 우리가 다중회기 multiple regression 한번 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RStudi오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multiple regression 잠깐만요. control for 통제는 controlling for ACT. 그러니까 ACT를 통제한 이후에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의 성적에 미친 효과. 이렇게 한번 추정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모형은 이 회귀분석은 요 모형 요 함수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요 함수. 그래서 LM 하고요. 이건 하이스쿨 GPA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이 리절트를 놓고 LM 칼 GPA 그러니까 종속 변수고 하이스쿨 GPA가 하이스쿨 GPA가 서열 변수고요. 데이터는 GPA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summary LM 하이스쿨 GP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정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추정 결과 일단 이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그래서 추정 결과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요 추정 결과를 우리가 이런 추정 결과를 보는 건데 그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요. 이 하이스쿨 GPA가 종속 변수는 이제 칼 GPA니까 대학교 성적에 미친 효과를 보면은 하이스쿨 GPA가 1 정도 높은 학생이 대학교의 학점은 0.48 정도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캡처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아이고.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거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GPA가 이게 1만큼 늘었을 때 칼리지 GPA는 얼마큼 느느냐? 그러면은 이게 0.48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두 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명이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이 학생하고 이 학생 비교는 요 A 학생, B 학생이라고 했을 때 B 학생이 A 학생보다 그 학점이 1점 높은 거죠. 예컨대 이거는 이게 3.5고 이게 2.5다. 그럼 1만큼 높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거죠. 하이스쿨 때 그렇다고 하면은 칼리지 GPA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는 플러스 0.5. 정확히 0.48인데 여기 0.5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를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0.5 정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고등학교 때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았을 때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잘 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0.5 정도 잘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1만큼 차이 난다 그래도 요 차이가 지금 요 차이가 1이잖아요. 요 차이가 대학에 오면은 전부 다 유지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때 1만큼 차이 난다고 해도 대학교 오서는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잘하는 것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등수가 그대로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대학에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그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만족할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그 효과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RStudio 가서 RStudio 가서 이제 다른 모형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LM이고요. 요거 HT가 HT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이고 리니어 모형의 college GPA에 하이스쿨 GPA를 추정하고 대신 통제를 뭘 할 거냐면은 통제를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치고요. ACT를 통제를 한다. 데이터는 GPA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리그레이션을 추정하고요. 다시 서머리 LM ACT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요 화면 보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이스쿨 GPA는 0.45로 줄었어요. 아까 0.48이었는데 ACT를 통제하고 나니까 그게 0.45에서 0.48에서 0.45로 줄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격차가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점점 더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그 격차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ACT를 집어넣게 되니까 이게 0.45로 줄었다. 이제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스탠다드 에러가 0.09잖아요. 스탠다드 에러 여기 보면은 이게 0.09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t 밸류가 4를 넘어가니까 얘는 1% 유의수준에서 1%, 3% 레벨에서도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태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통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고등학교 내신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좀씩 작아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조금 다른 변수를 한번 좀 추가로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조금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꺼번에 살펴볼 때는 우리가 스타게이저를 쓰면 좋다고 그랬죠. 스타게이저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스타게이저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게이저 이용해가지고 스타게이저 해가지고 하이스쿨 GPA 요거 결과 그 다음에 LM ACT 요거를 넣고 대신 타입을 보기 좋게 텍스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캡 스탯을 뭘 넣으면 되냐 number of observation n 하고요. 그 다음에 R-square 보통 이런 걸 넣고 R-square를 조정한 adjusted R-square 이걸 넣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면은 이제 보기 좋은 테이블이 나오죠. 보기 좋은 테이블이.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 캡처 좀 해볼까요? 정치를 캡처해서 캡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속 변수는 college GPA이고요. 여기 보시듯 이거 college GPA 이거 종속 변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인 설명 변수는 하이스쿨 요거 설명 변수. 요 독립 변수. 요거 이제 요 개수들이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이고 요 개수들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제 변수죠. 통제 변수. 요걸 다 통틀어서 뭐 독립 변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요 독립 변수 중에 기능이 이제 우리가 이게 보고 싶은 게 메인 변수고 요게 이제 통제 변수가 되는 거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다 조율 변수다 두 모형 다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대신
이게 통계 변수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0.48에서 0.45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다른 거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observation과 R-square, adjusted R-square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건 물론 관측치 수고요. 이건 관측치 수고, R-square는 요런 우리 모형들이 요 카르 GPA를 얼마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 전체의 베리에이션, 모형 전체가 칼리지 GPA, 이 고등학교 성적의 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베리에이션을 17%를 설명하고 있다. 정확히 17.2%, 그리고 요 모형 2는 17.6%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R-스퀘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 R-스퀘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변수가 늘어나면은 R-스퀘어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변수가 좋은 변수일 수도 있고 나쁜 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변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설명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이고 상식과 부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adjusted R-square예요. 조정된 R 결정 개수다. adjusted R-square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ACT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6%를 설명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16.4%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AC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넣을 때 굉장히 좋은 변수라고 해서 넣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변수는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 그러니까 다중회귀의 예로서 대학 성적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